새벽 5시 서울 강남구 고급 주택가에서 눈을 떴다. 72년의 세월이 내 뼈와 근육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40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며 단련된 내 몸은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새벽빛이 책상 위 아내 이미영의 사진을 비추었다. 그녀가 떠난 지 3년. 그 넓은 집은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다. 오랜 습관처럼 아내의 사진을 향해 인사했다. 오래된 옷장에서 낡은 청바지와 20년 된 체크무늬 셔츠를 꺼내 입었다. 천억 자산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나는 늘 검소함을 고집했다. 소박한 외모 때문에 길에서는 나를 알아보는 이가 거의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편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내의 3주기를 맞아 그녀의 이름으로 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심했다. 30년간 익명으로 기부해왔지만 이제는 아내의 이름을 기리는 뜻깊은 센터를 남기고 싶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50억 원 규모의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구청으로 향하는 길,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 관절이 미세하게 아팠지만 그마저도 친숙한 동반자가 된 지 오래였다. 강남구청 건물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30년 전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기부가 이제는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커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아내의 덕분이었다. 생전에 그녀는 늘 말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고. 그게 진정한 의무라고. 구청 로비에 들어서자 복지지원과를 찾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복지지원과 사무실 문을 열었다. 평일 오전이었지만 사무실은 한산했다. 몇몇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입구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다. 명찰에는 정세희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가 내가 다가가자 힐끗 올려다보았다. 복지센터 건립 기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정세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기부요? 복지과에서는 기부금보다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가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다. 아내 3주기를 맞아 복지센터를 기부하려고 합니다. 담당자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내 낡은 청바지와 오래된 셔츠를 위아래로 훑었다. 미묘한 경멸의 빛이 그녀의 눈에 스쳤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라 바쁩니다. 일반 민원은 1층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시고요. 기부 문의는 서류로 제출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다. 30년간 이 구에 꾸준히 기부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시도했다. 제가 준비한 서류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정말 바쁩니다. 서류는 저기 접수함에 넣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드릴 겁니다. 주변 직원들이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남자 직원이 정세희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또 이상한 민원인인가 봐. 어제도 비슷한 사람이 와서 한참 소란 피웠잖아. 정세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은 모든 직원이 회의 준비 중이라 상담이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거나 서류를 제출하고 가세요.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다.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다. 어르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다른 민원인들을 위해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30년의 신뢰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때는 오히려 정중하게 대해주었는데 이제 천억 자산가가 된 나는 낡은 옷차림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평생 지켜온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구부정했던 등을 곧게 폈다. 경비원의 손길을 조용히 뿌리치고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한성건설 회장 최준호입니다. 지난 30년간 익명으로 이 구에 매년 기부해왔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3주기를 맞아 50억 규모의 복지센터를 건립하려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오늘부로 모든 기부를 중단하겠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주변 직원들도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구청장에게 연락하러 간 것 같았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천천히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등 뒤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가슴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40년간 사업을 하며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많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잃은 것은 30년간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오늘의 선택이 강남구 복지사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구청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제 할 일이 생겼다. 진정한 복지와 봉사의 의미를 아는 곳을 찾아 아내의 이름을 기리는 센터를 세우는 일이다. 구청을 나서자 따스한 오전 햇살이 내 어깨를 비추었다. 이런 날씨라면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기 좋았을 텐데. 문득 이미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준호 씨,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30년간 한 곳에만 기부한 것처럼 그 신뢰가 헛되지 않길 바래요. 아내의 말이 이렇게 빨리 거짓이 될 줄은 몰랐다. 잠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서류 가방 안에 담긴 복지센터 계획서가 무겁게 느껴졌다. 50억이라는 금액보다 30년간의 신뢰와 믿음이 무너진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내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휴대폰을 꺼내 윤세진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10년 넘게 내 법률 고문으로 일해온 그녀는 나의 신뢰할 수 있는 오른팔이었다. 오늘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나? 중요한 일이 있어. 30분 후 강남역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 VIP룸에서 윤세진을 만났다. 37세의 능력 있는 그녀는 내 낡은 청바지 차림과 평소와 다른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했다. 최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예정에 없던 미팅이라 걱정됩니다. 테이블에 앉으며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윤세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서 전문가적인 냉정함이 느껴졌다. 30년을 한 곳에만 기부하신 돈을 모두 중단하시겠다고요? 그녀의 질문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우리의 대화는 무거웠다. 내 결정은 확고해. 이미영, 복지센터는 다른 곳에 세울 거야. 그리고 기존의 모든 기부금 약정도 중단하게. 윤세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강남구 복지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기부해왔는지. 다른 구에서 더 높은 세금 혜택과 명예를 제시하며 여러 번 유혹했지만 모두 거절했던 일들을.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만 이로써 끝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에서 필사적으로 만류할 텐데요. 비씩 웃었다. 그럴 시간은 주지 않을 생각이야. 오늘 중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해줘. 윤세진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복지센터 건립 취소 통보서, 정기 기부금 중단 요청서, 그리고 기존 기부금의 사용 내역 감사 요청서. 한 장 한 장이 쌓여갈 때마다 3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함께 일해온 시간 동안 윤세진이 내 결정에 의문을 표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눈빛에서 걱정이 엿보였다. 서류 작업이 완료되자 그녀는 태블릿으로 문서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확인에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윤세진은 전송 버튼을 눌렀다. 강남구청으로 향한 그 이메일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강력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30년간의 관계가 한 통의 이메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창밖으로 내려다본 서울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 가치 있게 여겨온 신뢰와 존중에 관한 문제였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남구청장 박태민으로부터였다. 최 회장님, 긴급하게 뵙고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큰 오해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읽고 바로 휴대폰을 무음모드로 바꾸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걸 그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차를 타고 사무실로 이동하며 문득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처음 강남구와 인연을 맺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때 그들은 나를 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리고 지금 천억의 자산가가 된 나를 그들은 낡은 청바지, 차림만으로 판단했다. 겉모습이 아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존중을 잃은 것이다. 사무실에 도착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아래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몇이나 진정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다. 회장님, 강남구청장님께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긴급하다고 하셨는데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만나지 않겠어. 오늘은 어떤 방문객도 받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강남구청에서 오는 전화나 방문은 모두 윤 변호사에게 연결해.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다. 창가에 서서 계속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게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다. 아내를 기리는 복지센터는 반드시 지어져야 했다. 오후가 깊어가며 윤세진으로부터 보고가 왔다. 예상대로 강남구청 내부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구청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복지지원과 전체가 비상상태에 들어갔다고 했다. 윤세진은 또한 다른 구청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내가 복지센터를 건립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절반 이상에서 제안서를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내 이미영은 생전에 늘 어려운 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화려한 강남이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선택해야 했다. 노원구를 알아봐. 서울에서 복지시설이 가장 부족한 곳 중 하나라고 들었어. 윤세진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간 후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30년 전 처음 기부를 시작했을 때부터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 번째 기부금 전달식, 첫 장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모습.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내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는 평생 지켜왔다. 저녁이 되자 윤세진으로부터 또다시 전화가 왔다. 강남구 측에서 대대적인 사과와 함께 특별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 구청장이 직접 사과문을 작성했으며 복지센터 부지로 구유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운 법이야.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 아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라면 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보, 오늘 내가 한 결정이 맞을까? 아마 당신은 내게 화낼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 문득 노원구에 대한 옛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그곳 작은 아동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센터 직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때 아내가 말했었다. 여보, 언젠가 우리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면 이런 곳에 제대로 된 센터를 지어주면 어떨까요?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될 것이다. 내일 노원구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강남구와의 30년 관계는 끝났지만 아내를 기리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5시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산책길에 나섰지만 걸음은 평소와 달리 강남구청 앞을 지나치지 않는 경로로 택했다. 이미 내린 결정의 후회는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간의 관계를 하루 만에 정리하는 것은 오래된 친구와의 결별처럼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집 응접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윤세진이 보내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기부금 중단 확인서와 계좌 해지 증명서. 30년간의 강남구와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다. 묵직한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아침 식사 후 뉴스 채널을 틀자 지역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강남구청장 박태민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내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오전 9시가 되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강남구청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해 구청 간부들까지 다양한 번호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나 나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마음의 결정은 이미 내렸고 그들에게 할 말은 없었다. 윤세진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강남구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정세희 과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담담히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매년 10억 이상의 정기 기부금 중단은 강남구 복지 예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기부자들에게 미칠 영향이었다. 오전 11시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다. 회장님, 노원구청 방문 일정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오후 2시에 구청장님이 직접 회장님을 맞이하신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 중 하나였다. 그곳에 아내의 이름을 딴 복지센터를 세운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점심을 마치고 운전기사와 함께 노원구청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을 입었다. 더 이상 실험은 필요 없었다. 오늘은 진정한 의미의 첫 만남이었으니까. 노원구청은 강남구청보다 규모가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자 노원구청장 김민우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소탈한 인상이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다. 구청장실로 안내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남구청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소박했지만 정돈된 느낌이었다. 구청장실에 들어서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노원구 복지시설 현황과 복지센터 건립 가능 부지에 관한 자료가 놓여 있었다. 그들이 나의 방문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구청장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복지지원과장을 불러 소개했다. 젊은 남성이 들어왔는데 그는 강태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젊은 나이에 복지과장을 맡은 것이 의외였지만 그의 전문성과 열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우는 노원구의 복지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는 내 낡은 정장을 쳐다보지 않았고 내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겉모습이 아닌 내 이야기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최 회장님께서 복지센터를 건립하신다면 저희 구의 취약계층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곳 상계동은 어르신들과 저소득 가정이 많은 지역인데 복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진정한 나눔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아내가 말했던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계동의 부지를 볼 수 있을까요? 구청장과 강태우는 기꺼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함께 구청을 나서 상계동의 한 부지로 향했다. 그곳은 작은 공원 옆 공터였다. 주변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었다. 이곳은 구유지로 원래 작은 체육시설을 짓기로 했었습니다만 복지센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많아 접근성도 좋고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강태우의 설명을 들으며 그 자리에 아내의 이름을 딴 복지센터가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모두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까지. 아내라면 분명 좋아했을 것이다. 여기가 좋겠네요. 이미영, 복지센터를 지을 완벽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과 강태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환영하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현장을 떠나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강태우에게 물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꽤 젊은 나이에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저는 복지시설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은혜를 갚고 싶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우연히 노원구 청장님께서 저의 열정을 알아봐 주셔서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셨죠.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 아닐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구청으로 돌아와 사무실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50억 규모의 복지센터, 1층에는 어르신 쉼터와 무료급식소, 2층에는 아동학습 공간과 상담실, 3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옥상에는 작은 텃밭까지. 모든 것이 아내가 생전에 꿈꾸던 모습이었다. 논의를 마치고 구청을 나서며 강태우가 왜 다른 구가 아닌 노원구를 선택했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다. 어제 30년간 기부해온 강남구에서 무례한 대우를 받았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 방문했는데도 진심으로 대해주더군. 나는 사람을 보는 곳에 투자하고 싶었어. 강태우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는 모든 분들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노원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곳에 아내의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진정한 나눔과 존중의 가치를 담은 공간이 될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강남구 청장의 메시지가 또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였다. 열흘이 지났다. 노원구와의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윤세진으로부터 진행 상황 보고를 받으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임의영 복지센터 설계도가 확정되었고 다음 주면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아내의 3주기를 맞아 계획했던 일이 조금 늦어졌지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의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강남구 복지지원과장 사표, 명문대학 출신 엘리트, 공무원의 이례적 퇴직, 정세희에 관한 기사였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내 마음은 묘하게 복잡했다. 그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보다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지위에 따라 달리 대하는 행정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 사무실 근처 오래된 국수집으로 향했다. 20년간 단골로 다닌 이곳은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변함없이 나를 대해준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이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녀의 태도가 편안함을 주었다. 국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번화가는 여전히 분주했다. 내가 지난 40년을 보낸 이 도시의 풍경이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다. 성공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인간적 가치는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고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문득 적선동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예전 강남구청 가는 길에 있던 작은 공원을 지나려 했다. 그곳은 아내와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들러보고 싶었다. 공원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벤치에 앉아 작은 도시락을 먹고 있는 여성, 정세희였다. 그녀는 몹시 수척해 보였고 화려한 정장 대신 소박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갈등했지만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나를 알아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마도 구청장에게 들었을 것이다.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이 바로 누구였는지. 옆자리에 앉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구청을 그만두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께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지난 일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다. 10년간 승진만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 사람을 외모와 지위로 판단했던 오만함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매일 도서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벤치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넸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편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정세희의 변화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오후에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복지센터 부지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건축가와 함께였다. 벌써 현장에는 임시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미영 복지센터 건립부지라고 쓰인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강태우 과장은 직접 작성한 주민 의견 수렴 자료를 들고 왔다. 그가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였다. 그 성실함과 진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도를 수정했다. 1층 어르신 쉼터의 크기를 키우고 2층 학습 공간을 좀 더 조용한 구조로 변경했다. 모든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복지구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녁 무렵 윤세진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 강남구의 여러 VIP 기부자들이 나처럼 기부를 중단하거나 다른 구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 보름 만에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강남구에서 빠져나갔다. 구청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민원 응대 매뉴얼부터 직원 교육까지 모두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날 저녁 자녀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식탁에 모인 가족들에게 지난 2주간의 일을 설명하고 노원구에 세워질 복지센터에 대해 이야기했다. 30년간의 인연을 정리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얻은 교훈이라고 말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나 지위,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인격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지갑이 아닌 인간 자체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식사를 마친 후 서재로 들어가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노원구 아동센터를 방문했던 사진이 그곳에 있었다. 아내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되어 기쁘. 당신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부는 나눔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실천하는 것 같소. 지켜봐 주시오. 한 달이 지났다. 노원구 상계동 이미영 복지센터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 주변은 분주했다. 착공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고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집을 나서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현장에 도착하자 노원구 청장 김민우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곁에는 강태우 과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단상 위에는 복지센터 조감도가 크게 전시되어 있었다. 대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지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었다. 옥상 정원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착공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연단에 올라 짧게 인사말을 전했다. 아내 이미영의 삶과 그녀가 지켜온 가치에 대해, 그리고 이 복지센터가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말했다. 마이크를 내려놓자 참석한 주민들의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착공식을 마치고 현장을 둘러보던 중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왔다. 80이 넘은 그는 구부정한 등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덕분에 편히 쉴 곳이 생겨 기쁘다며 감사를 전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아내가 원했던 진정한 나눔의 모습이었다. 현장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길,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정세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우리는 현장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청을 그만두고 처음에는 방황했지만 우연히 지역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만나며 진정한 공공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계획 중인 새로운 일에 대해 조심스레 꺼냈다.
작은 규모의 노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공직에 있으며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죠. 정세희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위기 모면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계획을 응원하며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곧 완공될 이미영 복지센터에서 그녀의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처음에 그녀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감사의 눈물을 보였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을 것이다. 카페를 나와 복지센터 부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 첫 삽을 뜬 이 자리에 6개월 후면 아내의 이름을 딴 복지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세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인지도 몰랐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의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강남구 주민 친화적 행정 개혁 단행이라는 제목이었다. 내가 기부를 중단한 후 강남구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주민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직원들의 친절 교육을 강화했으며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창구까지 개설했다고 했다. 그들의 변화가 단순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것인지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었다. 어쩌면 나의 작은 결정이 사회 전체의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자녀들이 찾아왔다. 딸 미주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아들 준영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도 내 경험과 깨달음을 나눌 시간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착공식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복지센터 완공 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아내 이미영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제가 대학원 졸업 후에는 이미영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내의 정신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책상 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72년의 내 인생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와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 아내는 늘 말했다. 준호 씨,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일 뿐이죠.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예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산책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발걸음은 이제 새로운 경로로 향했다. 노원구 상계동, 이미영 복지센터가 세워질 곳을 지나는 길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건설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기초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잠시 부지를 둘러보았다. 6개월 후면 이곳에 아내의 이름을 딴 복지센터가 들어설 것이다. 그 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내가 꿈꾸던 세상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전억의 자산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필요한 곳에 나누어질 때였다. 그리고 나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이었다. 집에 도착해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소. 돈이 아닌 마음으로 부자가 된 것 같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